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경주시가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각급 그 대표 선수들의 훈련 공간 또 심판 등등의 교육 장소 이런 역할을 할 그 축구 종합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. 예. 아시다시피 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01년부터 경기도 파주시가 조성한 그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를 무상으로 지난 7월까지 사용을 해왔다고 합니다. 네. 그런데 그 7월까지 무상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오는 2023년까지 유상으로 그 대한축구협회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 2023년 이후에 사용할 축구 국가대표 그 훈련은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경주시가 이 유치전에 뛰어들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. 그러면 파주에 있는 트레이닝 센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? 예, 그 대지 면적만 한 11만 2천 평방미터에 고요. 거기에 천연 잔디구장이 한 6면 또 인조 잔디구장이 1면 이렇게 운동장만 축구장만 7개 면이 있고 여기에다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도 있다고 합니다. 이 건물에는 선수들의 숙소 또 161명을 동시에 사용하는 숙소이고 또 대강의실이나 소강의실 등 교육시설 또 선수들이 회복하는 체력단련실이나 물리치료실 식당 사우나 휴게실 뭐 이런 기자실 등등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. 말씀드린 대로 각급 축구 국가대표팀의 전용 훈련 또 숙식 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도자 심판에 대한 상설적인 교육 및 훈련회장 또 각종 국내 축구대회 개최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? 대한축구협회가 그래서 지금 후보 공모에 나서면서 제시한 최소 부지는 33만 그러니까 지금 파주에 있는 것보다 한 3배 정도의 규모를 일단 자격 요건으로 내걸었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한 36만 평방미터 가량의 유휴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유휴부지를 일단 그 유휴부지에 이걸 한번 유치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. 그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 건물과 운동장 또 부대 시설을 조성하는데 총 한 1,500억 정도 들 걸로 그 예상을 하고 이 돈은 정부와 축구협회 그리고 선정되는 지자체가 각각 500억씩 그러니까 3분의 1씩 분담을 한다고 하고요. 네. 이 훈련은 조성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. 그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경주시에서는 2023년부터 최장 20년간 이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대신에 이 시설물은 그 경주시에 기부 체납이 된다고 합니다. 예. 경주가 그동안 그 유소년 축구를 통해서 상당한 뭐 효과를 좀 보긴 했었는데요. 그렇습니다.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이른바 관광 비성수기인 여름에 비수기인 여름에 그 유소년 축구 대회를 하면서 엄청난 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경주시 설명이고 또 시민들도 좀 피부로 느끼는 그런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도 하고요. 그런 상황에서 이 센터를 유치하면 경제적 효과도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렇습니다. 경주시에서는 일단 그 건설하고 이런 운영에 따라서 한 4조 1,900억 정도의 생산 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. 또 한 4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이 된다.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요. 현재 수도권에서 한 20여 개 지자체가 이 유치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경주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경주시에서는 이 축구협회가 후보지 자격 요건으로 제시한 이 국제공항과의 접근성 1시간 이내 또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축구 경기장 또 1시간 이내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김해 대구공항이 있고 또 울산 문수 월드컵이나 대구 월드컵 경기장 등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매우 좋다. 또 수도권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연환경도 쾌적하고 또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또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좀 장점이 많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그러니까 일주일 뒤 내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제안서를 4일 동안 5일 동안 받는다고 하고요. 그래서 1월 말까지 후보지를 압축을 한 다음에 2월 중순쯤 그 대한축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이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고 합니다. 예. 경주시가 축구 종합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 먼저 살펴봤고요. 그 경주시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일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얘기죠? 예, 그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의 심사가 객관적이지 못했다. 그래서 연간 매년 한 10억 정도의 경주시 수입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그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
제기가 됐는데요. 어. 경주시의회 그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장보기 시의원이 지난 22일 날 열렸던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런 경주시 금고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경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. 이게 저 자치단체마다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지자체장이 이 소강 현금이나 또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또 각종 세입, 세금 수납, 세출금 지급 등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는데요. 예. 경주시 금고 지정에 관해서는 이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경주시 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을 경주시가 정해놓고 있고 이 경주시 규칙은 금고의 지정이나 운영 사항을 또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. 규칙은 어떻게 규정이 돼 있죠? 예, 이 그 규칙에 따르면 시금고를 지정할 때는 경주 지역 내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 방법으로 해야 하고 금고 약정 기간은 4년 이내 하도록 했습니다. 경주시는 3년 단위로 현재 금고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. 이 금고 지정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그 시의원, 대학 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6명, 또 시청 공무원 3명, 이렇게 총 9명으로 구성된 경주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나 재무구조 안정성, 또 시에 대한 대출 금리 및 예금 금리, 또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, 금고 업무 관리 능력, 또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계획, 이걸 그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네.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. 그 최근에 이제 내년부터, 그러니까 2019년부터 3년간 지정해서 운영될 금고가 지정이 됐는데 여기가 어디가 지정된 건가요? 예, 올해 말에 일단 그 종료가 되면서 지난 10월 달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경주시 금고를 지정을 했는데요. 예. 일반회계 또 주택특별사업회계 또 10여 종의 기금을 관리하는 제1금고에는 농협은행, 농협중앙회 경주시 지부입니다. 옛날 비중으로 하면.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나 기타 13종의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제2금고는 대구은행 경주영업부로 선정을 했습니다. 이게 그 시금고로 지정이 되면 그 해당 금융기관들이 지역 협력 사업비라는 걸 또 내지 않습니까? 이 100점 만점에 9점 정도가 있습니다. 지역사회 기여 및 경주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이 있는데요. 거기에 협력사업비를 내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익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요. 네. 경시에 따르면 그 제1금고 금고인 그 농협은 그 3년 동안 9억 원을, 또 대구은행 경주영업본부는 3년 동안 8억, 이렇게 총 17억 원을 지역 협력 사업비로 내놨다고 하는데요. 이건 3년 전에 비해서는 한 4억 5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. 그러니까 3년 전에는 12억 5천만 원을 두 개 은행이 그 지역사업 협력기금으로 그 장학금 명목으로 내놨다는 이야기입니다. 예. 자, 그런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? 이게 금고 선정 과정에서 그 선정된 두 개 금융기관보다 이 3위로 탈락한 국민은행이 제시한 금리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하고요. 또 국민은행이 제시한 지역협력사업비 약정액도 이 선정된 두 개 금융기관을 합친 금액보다 많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탈락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그 장 의원은 그 장보기 의원 시정 질문했던 장보기 의원은 올해 그 시의회를 대표해서 금고 지정 심의위원으로도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. 그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더욱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일반 회계금고인 농협을 제외하고 특별회계금고인 2위 대구은행과 또 탈락한 3위 국민은행 이 사이의 금리 차이로 인한 이자 수익이 1년에 1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. 또 경주시로 내는 협력사업비도 탈락한 국민은행이 제1금고, 제2금고로 선정된 두 개 은행보다 많이 제시했다, 합친 것보다. 그리고 연간 이자 수익 차익이 한 10억 정도면 그 올해 중학교 입학생 1,800명 경주지역 전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들이, 선정위원들이 이게 대한 심각성이나 별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이 이렇게 좀 관행적으로 점수를 주는 것 같았다. 그래서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.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그 앞서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지적하셨는데요. 그렇죠. 예. 이게 외부로 공개가 안 되는 건가 봐요? 이게 그러니까 금고로 지정된 은행이나 탈락한 은행이 제시했던 그러니까 예금이나 이런 금리에 대해서 이 배점 기준이 18점이나 되는데요. 이거를 일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 비공개 사항이라면서 경주시는 알려주지 않고 있고, 이런 점 때문에 그 장보기 의원의 경우에도 시정 질문에서
연간 차익이 한 10억 정도 발생한다는 사실만 주장을 했을 뿐 이 구체적인 금리를 밝히진 않았는데요.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. 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전문가라고 위촉된 분들이 실제로는 재정 및 금융 전문가가 거의 없었다. 예. 그리고 경주시에 한 108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역기능으로는 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장의원이 느끼기에는 최상위 위원회로 평가될 정도였다라면서 평가 절하를 했고요. 그 일부 위원들이 매우 객관성이 결여된 그 채점을 하더라 이런 주장을 해서 상당한 논란이 그 예상이 됩니다. 그 실제로 좀 더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면 결과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공개적으로 펼치기 때문에 더욱 그랬고요. 이에 대해서 그 준하경 시장은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배점이 9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행정안전부 예규 범위 내에서 개선을 찾아보겠다. 그리고 시금고 지정이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찾아보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 시정질문 답변에서 이게 소액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그 외양간은 지금부터라도 좀 고쳐나가는 예.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은 뭐 지정을 번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. 때문에 예. 대안이 좀 필요해 보여요. 3년 뒤에는 또 다가오니까요. 그렇습니다. 예. 자, 경제포커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